열심히 직장 다니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고 내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이미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어요. 서로 고만고만한 집안 형편인데다 남자친구와 제 스펙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에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모아놓은 돈의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들 허락을 구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시댁에서 집을 해줬다던가 결혼할 때 현금으로 1억을 받았다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부모님에게 크게 기대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그만큼 살면서 갚아야 하고 눈치 보며 할 말 못하면서 사는 것도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살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것도 인생의 큰 재미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죠. 지난달에 양가 부모님들 모셔서 상견례까지 끝냈지만 결혼식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는 천천히 예식장 알아보고 웨딩사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며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서로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다 보니 진짜 몇 달 후에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제가 외동딸이라서 다른 형제들을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없었는데 남자친구 집안에는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조금 이른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4살짜리 딸 하나와 돌이 막진한 아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는 애국자였지만 나이 차이를 두고 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몇 년째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만 하는 중이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대기업처럼 연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조금 팍팍해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여동생도 같이 집에 와 있어서 한꺼번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미리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았으면 남자친구의 누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두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며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삐쩍 말라서 뼈밖에 안 보이고 화장기 없는 팍팍한 피부에 관리 안 된 머리까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일찍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면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괜히 상관없는 저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최소한 아이만큼은 너무 일찍 갖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처음으로 한번 보고 얼마 후 상견례하는 날 두 번째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당연히 상견례였기 때문에 저 혼자가 아닌 부모님과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신우를 보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저랑은 좀 다르게 느꼈나 봅니다.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운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나이에 비해서 고생한 티가 나는 예비 신우이의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이고 상견례 자리가 다 끝난 이후로도 자꾸만 눈에 밟히셨나 보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꾸만 남자친구의 여동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보다 2살이나 어린데 그 어린 것이 애를 둘이나 낳고 키우느라 고생을 엄청 한 것 같더라고. 집에서 애 보고 있으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그래서 엄청 말랐나 봐.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예전부터 오지랖이 조금 넓은 편이세요. 부모님은 2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나름 장사도 잘 되고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서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바쁜 가게입니다. 장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네에 밥 굶는 사람 없게 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도 시래기국에 밥 말아서 대접하고 바빠서 식사 대접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는 미리 매장에서 만들어놨던 누룽지라도 가져다 드리곤 하셨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식사 봉사도 하러 다니시고 재작년에는 부모님 두 분이 TV를 보시다가 부모 없이 사는 보육원 아이들 다큐멘터리를 보시고는 며칠 뒤에 가게 문을 하루 닫고 물판이랑 고기를 잔뜩 싸서 지역 보육원에 찾아가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은 세상이 워낙 흉흉해져서 혹시라도 좋은 일 하시고 험한 일을 당하실까봐 그런 봉사활동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랜 세월 노숙자들 밥 챙겨주던 사람이 그 노숙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본 뒤로는 더욱더 부모님에게 남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 말을 잘 안 듣는 부모님인데 이상하게 상견례를 하고 난 뒤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꽂혀서 자꾸 밥 한 끼 대접해주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나중에 시댁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부모님을 일단 저는 뜯어말렸습니다. 그래도 젊은 애가 그렇게 삐쩍 말라 있으니까 보기엔 너무 안쓰러워.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자기는 밥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언제 한번 가게로 오라고 해. 우리 가게에 남는 게 고긴데 소갈비라도 실컷 먹여서 보내야겠어. 저는 사적으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만 가게로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계속 무시할 수는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아, 진짜? 장모님께서 내 동생 한우 먹이고 싶다 하셨다고? 바로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아마 걔도 엄청 좋아할걸?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빠의 여자친구네 부모님 가게에서 고기 먹으러 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해도 저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것 같은데 의외로 한 번에 좋다고 아무 때나 가도 되냐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편할 때 아무 때나 연락 먼저 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예의상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설마 진짜로 오겠어? 하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정확히 이틀 뒤에 저희 부모님 가게로 예비 시누이 부부가 밥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찾아왔는데 제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미리 좋은 자리도 예약석으로 비워두셨고 한우갈비에 비싼 꽃등심 같은 맛있는 고기를 잔뜩 대접했다더군요. 부모님 가게에 소갈비도 있고 돼지갈비나 삼겹살도 팔긴 하지만 평소에 돼지고기는 많이 먹어봤을 것 같다면서 기왕 먼 길 오라고 불렀는데 한우를 먹여보내야겠다며 굳이나 그렇게 하셨다네요. 돈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커다란 소갈비 3대와 꽃등심 2인분, 차돌박이 1인분, 그리고 된장찌개와 공깃밥 2개에 냉면까지 2그릇을 먹었고 당연히 부모님이 돈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미리 온다고 연락 받았을 때부터 가게에서 내주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싸서 집에 가져가라고 챙겨주셨고 저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잔소리를 했지만 부모님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죠. 고깃값만 따져도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초대해서 잘 먹고 갔으니 부모님은 기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훈훈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고기 맛을 봐서 그런가 초대하고 며칠 후에 한 번 더 부모님에게 그때 먹었던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사느라 살림이 팍팍해서 한우는 구경도 못하고 살았다 하는데 숯불에 갈비와 꽃등심까지 구워 먹었으니 얼마나 그게 맛있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먹고 싶다고 연락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전화를 받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찾아오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자기 남편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기왕 좋은 일하는 거 끝까지 웃으면서 하자는 생각으로 그때와 비슷하게 한우를 대접했는데 이번에도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역시나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솔직히 2번이나 찾아오니 조금 황당하기도 했는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저도 별말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라도 끝났으면 서로 훈훈하게 좋은 감정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 그게 호구인 줄 알고 홀랑 털어먹으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번이나 공짜로 식사 대접을 했으면 됐지 그날 이후로는 아예 전화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고기를 내놓으라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예의상이지만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한우를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돼지갈비를 대접했는데 대놓고 한우가 먹고 싶다며 생떼를 쓴 적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동생은 어느 날 남편과 아이도 데려오지 않고 친구들 2명과 함께 찾아와서 공짜로 고기를 달라고 하다가 저희 부모님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에 가게에 예약이 많고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친구까지 데려왔으니 공짜로 줄 수는 없다고 대답하셨대요. 오늘은 안 돼요? 왜요?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예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무료 급식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까지 데려온 상황에서 그냥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는지 그날은 계산하고 먹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돼지갈비 3인분 시켜서 먹고 바로 나갔답니다. 약간 미안한 마음에 저희 엄마가 돼지갈비 2인분을 더 내어주려고 했는데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빠르게 대충 고기만 먹고 다른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계산하고 나갔다고 해요. 저녁에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나서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처음에 공짜로 식사 대접한 것부터 잘못이긴 한데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서 먹고 갈 정도로 우리가 편한 사이는 아니잖아. 남자친구는 자기 동생이 뭔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가게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마든지 와서 먹으라 할 때는 언제고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말이 바뀐다며 궁시렁거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와서 고기 먹고 가라고 초대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이해하는데 매주 가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건 약간 모자란 행동 아닌가요?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남자친구와 그 집안 식구들 생각 때문에 결국 그날 연애하고 난 뒤로 처음으로 크게 말다툼을 하고 우리 두 사람 사이까지 어색해졌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대로 결혼이고 뭐고 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게 평점이 항상 만점 가까이 좋은 편이에요. 그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면서도 악플 달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맛이 부족하거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달리면 부모님이 손수장문에 댓글을 달아서 사과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면 더 잘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게에 악플이 달리면 바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가게 사진과 음식 사진들을 여러 장 올리며 맛도 없고 비싸고 불친절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솔직히 악플 내용만 봐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 사람이 올린 사진들 중에 영수증을 찍어서 올린 게 있길래 카드 결제한 시간과 결제 금액을 맞춰보니 역시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맞았습니다. 그 시간에 돼지갈비 3인분 금액을 결제한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었고 CCTV까지 돌려서 확인해보니 계산하는 사람이 남자친구의 여동생 맞더라고요. 세상에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밥을 챙겨주면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데 고기를 수십만 원어치나 공짜로 먹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고 하셨지만 조용히 그냥 넘어갈까 싶다가도 악플 달아놓은 꼬라지를 보면 눈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네 동생이 우리 가게에 악플 남겨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생사람 잡지 말라며 펄쩍 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집안 놈들이라면 일단 시치미부터 잡아뗄 줄 알았어요. 바로 영수증 사진과 CCTV에 떡하니 찍혀있는 자기 동생의 계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상황을 인정하고 일단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니 걔가 왜 그랬지? 혹시 저번에 갔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일단 악플 써놓은 건 미안하고 내가 지금 당장 지우라고 할게. 이게 사과를 하는 건지 사람을 더 열받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악플 지울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네 동생이 공짜로 처먹고 간 고깃값이나 계산하고 끝내자고 했죠. 남자친구도 제가 끝내자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깟 고깃값이 얼마냐 묻더라고요. 냉면이나 된장찌개 공깃밥 먹은 건 계산해서 싹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고깃값으로 7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70만 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무슨 고깃값이 70만 원이나 해? 아예 잘됐다 싶으니까 나한테 바가지 씌워서 뽕을 뽑을 셈인가 본데.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저희 부모님 가게 소갈비 한 대 가격이 39,000원이고 한우 툭불 등심 1인분에 45,000원입니다. 전부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 돼지갈비 먹은 건 대충 잡아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70만 원은 굉장히 작게 잡은 금액이에요. 남자친구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가게 CCTV 확인해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확실하게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았나 봅니다. 70만 원은 너무 많고 너희 부모님이 처음에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도 있으니까 50만 원으로 하자. 저도 더는 구질구질하게 돈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거라도 보내라 했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에 바로 제 통장에 입금됐고 저희 엄마 계좌에 50만 원을 고스란히 보내드렸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결혼이고 뭐고 그렇게 끝내기로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일은 이번 일이고 너희들 결혼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호의를 원수로 갚는 도둑놈 근성의 여동생과 집안 문제에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고생하고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공짜로 밥 한 번 먹여주려 했다가 상견례까지 다 맞춰놓은 제 혼사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런 오지랖을 안 부렸으면 제 혼사가 파토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며 자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 집안 식구들의 본색을 알 수 있었고 만에 하나 전혀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제 인생에 골치 아픈 일이 더 크게 생겼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 덕분에 똥차 피했다고 생각하고 헤어진 것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놓으셔서 조상님이 저희 식구를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